안녕하세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준비한 2022년도 교양교육 교강사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이지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When Deep Learning Meets the Real World 라는 거고요. 부제로 Potential Problems of Data Driven Approach 라고 조금 이렇게 길고 복잡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새 딥러닝 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거고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딥러닝이 무엇인가 라기보다는요, 딥러닝의 잠재적 문제, 한계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에 대해서 뭐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친 기대? 뭐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실제로 딥러닝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과정으로 개발되는가를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딥러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딥러닝 시대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딥러닝, 저기도 딥러닝, 특히나 이제 공학 하시는 분들은 뭐 분야를 상관하지 않고 다 그런 인공지능 딥러닝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은 뭐 에너지, 파이낸스, 뭐 헬스케어, 매니팩처링, 매니지먼트, 오토메이션 뭐 다 사용되고 있고요. 보통 뭐 잘 아시는 거 보면 뭐 자율주행에서도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죠. 물론 뭐 요새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100% 인공지능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사용사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뭐 이런 헬스케어, 이런 뭐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한다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응용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딥러닝 하면은 대충 이런 그림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뭐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딥러닝 하면 뭐 대충 이런 그림이 하나씩은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뭐 VGG, 구글넷, 뭐 레즈넷, 댄스넷 해서 또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복잡한 이론들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쓰임새가 점점 높아지면서 성능이, 여러 가지 성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딥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죠. 이걸 가지고 그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대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미지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시합을 합니다. 즉, 뭐 멍멍이, 고양이, 뭐 책상, 의자, 자전거 해가지고 한 1000개 종류의 그림을 뭐 엄청나게 모아놓고 이제 구분하기 시합하는 거죠. 이제 컴퓨터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야, 이게 뭐니? 하면 컴퓨터가 멍멍이요. 이건 뭐니? 고양이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프로그램, 누가 잘 만드나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1등한 프로그램들의 이름과 여기 있는 숫자들은 그 에러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류율이죠. 오류율을 쭉 하고 있는데요. 쭉 보시면 맨 끝에 오류율이 뭐 3점 얼마인데,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휴먼이라고 해가지고 5점 얼마 이렇게 나오죠.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개고양이도 구분을 못해서 에러율이 5%나 되냐. 컴퓨터는 뭐 3% 이 정도인데. 이러면서 딥러닝이 드디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뭐 이러면서 점점 그 딥러닝에 대한 그런 뭐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도한 기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측정된 것들이 진짜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짜네? 이렇게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당신이 만든 프로그램 갖다 쓰면 나도 당신이 리포트한 이런 성능이 나온단 말이야? 보장하니? 이런 질문을 이번 시간에 같이 고민해보고 한번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모든 기술이 다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는 아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은 딥러닝을 포함해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는 뭐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데이터를 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개, 고양이 구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먼저 멍멍이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잔뜩 모아야 돼요. 잔뜩 모아주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잔뜩 모아서 어떤 AI 기법에다가 턱하니 던져주면 AI 기법이 그 사진을 분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인간의 개입 없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런 프로그램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에 개 사진을 보여주면 개라고 하고 고양이를 보여주면 고양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인공지능, 딥러닝의 성능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멍멍이 사진과 얼마나 많은 고양이 사진을 모아줬냐가 핵심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를 인간이 잘 모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모아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된 이 인공지능의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하냐? 다시 밑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요. 테스트 데이터는 누가 만드냐? 이것도 인간이 수집을 해요. 제가 개발자라고 하면 제가 트레이닝 데이터도 모으고 테스트 데이터도 모아서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러율이 3점 얼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간한테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냐?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제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학생한테 공부시킨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뭐냐? 수능입니다. 수능 시험을 봐요. 그랬더니 얘가 수능 만점을 받았어. 자, 그러면은 얘가 과연 사회에 나가서도 만점짜리 사회인이 될까요? 그럴 턱이 없죠. 예, 물론 훌륭한 인재는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능 만점 맞았듯이 사회에 나가서도 만점 학생, 만점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바로 거기에 인공지능의 맹점이 있다가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다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고요. 그거는 누가 어떤 데이터를 모았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성능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가 모은 편향된 시험 문제죠. 자기가 모은 시험지로 시험을 본 다음에 얘는 100점짜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일면 상당히 과장된 그런 성능을 보고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개발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요 데이터를 샘플링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 고양이 사진을 모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세상 돌아다니시면서 아니면 웹을 크롤링 하시면서 개, 고양이 사진을 잔뜩 모아야 돼요. 그게 바로 샘플링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 데이터를 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법,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법에 턱하니 던져주면은 걔가 스스로 막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요. 즉, 개,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모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딱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모델을 리얼 월드에 적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단계가 굉장히 많죠. 단계가 많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부품이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있고 어떤 자동차는 부품이 적은 게 있어요. 어떤 게 고장날 확률이 크죠? 당연히 부품이 많은 자동차가 고장날 확률이 크죠.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단계가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데이터만 있으면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월드는 무슨 월드죠? 과거입니다. 당연하죠. 데이터는 미래 데이터에서 올 턱이 없으니까. 데이터는 과거 세계에서 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은 과거 세상에 사용하나요? 미래 세상에 사용하나요? 당연히 미래 세상에 사용을 해요. 데이터는 과거로부터 오고 사용은 미래에다 한다. 들으시면서 이상하죠? 안 될 것 같죠?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정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가설이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설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니까. 그러니까 말 들으시면서 야, 저거는 몹쓸애다 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또 많은 과정들이 올바로 성립하고 수행되어야만 된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많은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즉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딥러닝이 진짜로 유스풀하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내가 써도 되니?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릴라이블하냐? 같은 얘기죠. 이거 진짜 믿을만해? 그 다음에 세상에 적용됐을 때 진짜로 원하는 성능이 나냐? 뭐 질문은 세 가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네가 만든 거 진짜로 쓸 수 있니?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요 세 가지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 문제가 모든 문제 다 아니고요. 그냥 특정한 문제 몇 가지만,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뜻이죠. 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트레이닝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의 관점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 제너레이션, 즉 데이터를 주면은 인공지능 기법이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을 만들 때의 문제. 이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세상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제 적용할 때의 문제, 이 세 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나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기법, 지금은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니까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으셔야 됩니다. 개고양이 구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멍멍이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모으셔야 돼요. 자, 여기 화면에 있는 이 개고양이 사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멍멍이와 모든 고양이의 사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멍멍이와 모든 고양이, 모든이라고 해서 모든 개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모든 종류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겠어요. 모든 종류의 개, 고양이 사진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멍멍이 종류와 고양이 종류만 모은다든지 혹은 뭐 인터넷에서 크롤링 한다고 해도 사람이 많이 키우는 것만 모으겠죠. 사람이 안 키우는 개고양이 사진은 웹에 올라올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런 개고양이 중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일부만 모으시게 될 거예요. 그죠? 일부의 개고양이 사진만 모으고 이걸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은 데이터, 일부의 데이터죠. 예, 일부의 데이터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더니 어이쿠 정확도가 100%가 나왔네 하고서 이제 여러분은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내가 개고양이 구분기를 만들었는데 정확도가 100%야 100%, 이런 사람보다도 더 훌륭해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시고 이제 그거를 앱스토어에 올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앱스토어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수행시켰습니다. 개고양이 구분기 100%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다운로드 받아서 아프리카 사람이 개고양이, 자기가 키우는 개고양이를 찍었습니다. 정확도가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키우는 개고양이 사진, 그 개고양이 사진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개고양이 사진은 여러분 인공지능이 학습 공부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그걸로 하면 성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턱이 없죠. 바로 요 문제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트레이닝, 학습을 요 데이터로 했는데 실제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회사에서, 제가 어떤 회사의 장래를 이렇게 망치는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회사가 우리 제품의 정확도는 100%입니다 라고 선전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 말이고, 실제로 이게 100%라 할지라도 실제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냐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 회사가 그렇게 자기네 회사만 가지고 테스트할 턱은 없습니다. 실제 월드에서 다양한 데이터로 성능 평가를 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아직 테스트 안 된 케이스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사실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신뢰성, 신뢰도.
내가 아무리 테스트해도 그거는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달라지는 현상을 조금 저희 용어로는 코어벨의 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재밌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아이고,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 멍멍이는 사람을 좋아해서 내가 카메라만 갖다 대면은 포즈를 취해져요. 그래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멍멍이 사진은 잔뜩 모아놨는데, 아이 고양이는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이밀면 얘가 도망가서 사진을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서 멍멍이 사진은 잔뜩 모으고 고양이 사진은 조금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뭐 조금 모은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고양이 사진 모으긴 했잖아. 그러면 멍멍이 사진 많이 모으고 고양이 사진 조금 모으긴 했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있으니 자, 이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되지, 뭔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이 잘 만들어질 거냐라는 질문인데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요거에 대한 답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을 보실 텐데요.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교수님, 이번에 기말고사는 어떻게 나오나요? 뻔한 질문인데 왜 학생들이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true, false 100문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럼 학생들이 즐거워하죠. 50점은 맞겠구나 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주십니다. 뭐냐면은 근데 true가 99개고 false는 하나야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학생들 중에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당연히 true를 100개를 쫙 쓰고 나오면 99점을 받으니까 뭐하러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있어요. 나는 100점을 받겠노라고 일주일 밤새서 공부한 다음에 고민해서 한 문제 false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 학생은 몇 점을 받았을까요? 100점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100점 받았을 확률보다는 98점을 받았을 확률이 더 크죠?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공부하면 98점, 공부를 안 하면 99점.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에서도 생깁니다. 즉 인공지능에 멍멍이 사진은 99개, 고양이 사진은 1개. 아까 말씀드렸죠? 멍멍이 사진은 많이 모았는데 고양이 사진은 조금 모았어요.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일이 생겨요. 인공지능도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 안 하고 봤더니 그냥 다 멍멍이네? 그냥 다 무조건 멍멍이라고 대답하면 100개 중에 하나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걸 레이블 시프트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모으는 데이터 중에 이런 레이블 시프트 문제가 생기면 인공지능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멍멍이라고 대답해 버리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보죠, 바보. 그냥 다 멍멍이래. 고양이도 멍멍이, 멍멍이도 멍멍이. 이걸 어디다 써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아무리 잘 모아도 실제로 이상적으로 모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인공지능, 지금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가 갖고 있는 맹점이라면 맹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델 제너레이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진짜 아이디얼하게 모았다라고 치겠습니다. 멍멍이 사진 진짜 잘 모았고요. 편향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멍멍이 다 모았고, 고양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양이 다 잘 모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델이 말하기를 이렇게 생긴 거는 멍멍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인공지능 모델이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건 또 뭔 소리야? 라고 좀 당황하실 텐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이 모았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멍멍이는 다 멍멍이, 빨간색, 다 멍멍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양이는 다 고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거와 별 차이 없죠. 여기도
여러분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준 멍멍이는 다 멍멍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준 고양이는 다 고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차이는 뭐냐? 얘는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지 않은 사진이죠. 새로 보지 않은 사진에 대해서는 앞에 녀석은 일반화를 잘 해서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고양이, 멍멍이 잘 말하고 있는데 얘는 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지 맘대로 대답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막 고양이 영역에 대해서도 멍멍이 영역에 대해서도 막 이런 고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모델을 만들었죠.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거랑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학습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학습했으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학습했다면 큰일이 되겠죠. 이건 정말로 쓸모없는 모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연구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런 일을 피할까가 하나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에이 뭐 저런 일이 뭐 생기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항상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이런 일은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건데요. 저희는 이제 애드버서리얼 샘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판다가 있죠. 이 판다. 인공지능 모델에 이 왼쪽에 있는 판다 사진을 집어넣으면 57.7%의 가능성, 컨피던스를 가지고 판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인공지능 모델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아까 있었던 판다 그림에다가 노이즈 있죠? 가운데 있는 그림. 그 노이즈의 한 1000분의 7, 다시 말하면 매우 작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저 노이즈의 매우 작은 숫자를 곱했다는 얘기는 저 노이즈를 인간이 쳐다보면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림과 저 노이즈를 두 개를 섞어요. 섞으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구분하신다면 인간이 아니십니다. 사람 눈에는 구분할 수가 없죠. 똑같이 보여요. 근데 이거를 아까 그 인공지능 모델에 집어넣으면 판다가 아니라 기본, 긴팔원숭이죠. 긴팔원숭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심지어는 99.3% 컨피던스도 올라가요. 이 컨피던스를 가지고 긴팔원숭이라고 대답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뉴럴넷이 이렇게 학습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학습하고 있다에 대한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멍멍이의 매우 가까운 바로 옆에, 그죠? 멍멍이의 매우 가까운 바로 옆에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걸 고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즉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아무리 성능이 좋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인공지능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이렇게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을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은데요. 마냥 믿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using in real world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닝 할 때 데이터를 완벽히 모았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아까 보셨듯이 그 타원형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 100%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제 자신 있게 홍보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든 개고양이 구분기는 진짜로 100%다. 한번 써봐라. 해서 앱스토어에 올렸더니 세상 사람들 뭐 남극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 사는 사람, 북극에 사는 사람, 뭐 몽골, 뭐 어디 사막에 사는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서 썼더니 100%가 나와요. 자, 이쯤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용하는 사람도 오기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을 한번 찍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그 인공지능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 당연히 내 인공지능은 개 아니면 고양이 둘 중에 하나니까 말 사진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말 사진을 찍어줬으니 여러분이 한 인공지능은
개 혹은 고양이 둘 중에 하나 말하겠죠? 개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말사전을 보였더니 개라고 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이 봐라, 이 바보 같은 인공지능 봐라, 이거. 내가 말사진 보여줬더니 개라고 한다, 막 이러면서 떠들겠죠. 그럼 여러분은 억울해요. 아니, 내가 언제 말을 구분한다고 했냐? 개, 고양이 둘만 구분한다고 했으니 네가 잘못한 거다 라고 말하시겠고, 여러분은 극히 타당한 말씀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테레비를 샀어요. TV를 샀는데 TV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처음 샀는데. 그래서 아무 버튼이나 막 눌렀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고장났네? 그래서 이제 AS 센터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거는 고객의 과실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처음 샀고 내가 쓸지도 모르는데 그 내가 뭐 던진 것도 아니고 누르라고 돼 있는 버튼 몇 개 눌렀더니 고장이 났어. 그러고 내 과실이래. 그럼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이건 제조사가 잘못 만들었지 내가 잘못 만들었냐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100% 가지고는 세상에서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용될 때 굉장히 다양한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생길 때 이거를 여러분이 인공지능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개, 고양이 100% 구분한다고 해서 진짜로 실생활에 쓸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말이라는 거죠. 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율주행 차를 타신다고 해보죠. 자율주행 그 차가 도로 표지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읽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뭐 스탑사인, 가시오, 서시오,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스탑사인을 다 100% 읽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동네도 개구장이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네 개구장이가요, 뭐 이게 장난을 쳤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네에 존재하는 그 도로 표지판 이 사인을요, 반을 쫙 쪼개가지고 그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거는 그 과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학습 때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 없죠. 그러면 인공지능 자동차가 쭉 가다가 이런 도로 표지판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가시오, 서시오 둘은 100% 구분하니 그리고 다른 거 구분할 줄 모르니 둘 중에 하나 골라야지 하고서 이 사인을 봤을 때 서시오라고 판단해도 문제고 가시오라고 판단해도 문제죠. 뭐라고 말해야 되죠?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즉 인공지능한테 자, 개, 고양이를 학습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개, 고양이가 아닌 다른 걸 보여주고 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대답해 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희망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면 먼저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리얼월드에서 데이터를 잘 샘플링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샘플링이 진짜 잘 돼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완벽한 모델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데이터를 수집했던 과거 세상과 이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할 미래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 이 모든 과정과 가정이 성립해야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구글 자동차가 지금 뭐 아직도 구글 자동차가 지금도 뭐 수만 대가 뭐 미국에선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글이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이 검증,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만든 이 자네 시스템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작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검증 작업 중에 있다. 물론 그 검증 작업이 다시 개발 과정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를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로 금방금방 돼가지고 마치 이 세상을 엄청나게 빨리 바꿀 것 같지만 또 그 이면에는 이런 수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신다면 이러한 위험성,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도메인에 적용하시면 또 더 좋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더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딥러닝에 대한, 또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